예, 이번엔 돈이 되는 투자 컬럼 하나대투증권의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이사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다시피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게 대한 시장 영향 많이 점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실제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엔화는 오히려 조금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에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도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소비세가 인상된 첫날인데요. 금융시장 큰 변화 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엔화는 오히려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입증됐기 때문이죠.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소비를 늘려서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자라는 취지였죠. 하지만 늘어난 유동성이 마치 미국처럼 중앙은행으로 대부분 환류가 돼서 잠자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활동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엔화의 약세가 수입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고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통화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에 지금 잠자고 있는 돈들을 깨워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해야만 하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이 향후 전개될 재정정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른바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죠. 재정정책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도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적자를 늘릴 수 없으니 결국 세금을 더 거두어서 부족한 재정의 일부라도 보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소비세를 올릴 경우 세금이 그대로 생산품 단가에 전이돼서 그토록 아베 정부가 원하는 물가의 인상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예, 거의 아베 정권은 사활을 걸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세 번째 화살은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이번 세 번째 화살은 당연한 수순이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발사가 된 겁니다. 이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명목 물가가 당장 상승하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해서 무리하게 시장을 조금 부양할 경우에 자칫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만 속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말입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들을 깨워서 투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베의 세 번째 화살마저도 잘 될 수 있을지 이번에도 꺾일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10조 엔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초에도 5조 4천억 엔을 추가로 확대했었습니다. 재정이 이미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않아도 국가 부채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더욱 확대될 경우에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서 어제 아베 신조는 결론을 뒤로 이연시키는 꾀를 낸 것이죠. 일단 소비세 인상 시기에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을 경우에 물가 인상과 더불어서 소비의 침체, 경기의 침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략 특구 지정이라는 재정 이벤트를 일단 시장에 띄워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뒤로 최대한 미뤄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겨두자라는 계산이 바닥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소비세 인상 이후로 엔화가 속등하거나 경기가 급히 침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여름까지는요. 또한 그렇다고 지난해 60%나 긍지를 끌어올렸던 아베노믹스의 강력한 모멘텀이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서 되살아날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아직은 시장의 중립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